너가 하는 거 같잖아. 이제 하려고. 이거 한 박자 쉬고 해줘야 돼요. 아, 그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착하게 사자의 에디터 윤지섭입니다. 네, 오늘은 신형 소렌토가 출시가 되었죠? 자, 그럼 시동을 켜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신형 소렌토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긴장하지 마, 긴장. 그러면 소렌토에 대해서 신형 소렌토가 출시가 됐는데 뭐 궁금한 사항이 있나? 궁금한 사항이요? 응. 얼지 말고. 네. 그러면 이제 제 디자인을 살짝 봤는데 전 모델은 조금 둥글둥글한 이미지인데 이번 거는 되게 샤프하게 나왔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소렌토는 약간의 그 아빠차 같은 느낌? 그 둥글둥글하고 약간 뚱뚱한 그런 SUV라고 하면 푸근한 아빠 이미지. 그렇지, 그렇지. 예. 근데 요번에 나온 거는 약간 스포티하고 좀 날렵하게 헤드램프라든지 카페 그릴에 육각형의 반란이라고 할 정도로 이 그릴에 있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스포티하게 넣었거든. 그러면 이제 조금 옛날 아빠에서 요즘 아빠 같은.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신세대라고 해야 되겠지. 괜찮네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당신한테는 넘사벽 괜찮은데. 그 이제 샤프하게 만든 이제 기아 자동차의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이 지금 K5나 페이스리프트 될 카니발 그 모델하고 많이 흡사하게 헤드램프 부분을 상당히 이렇게 좀 각지게 만들어서 약간 스포티한 이미지와 남성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젊은 신세대들을 많이 공략하려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사전 예약 점유율을 봐도 30대에서 40대들에 대한 그 사전 예약률이 거의 50%를 넘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진 차량이고, 기아에서 이번에 아마 되게 전략적인 그 SUV 시장에 공략을 하려고 만들어낸 것 같아. 처음 이제 사전 예약할 때 제가 기사를 본 게 그랜저를 넘었다고 했고 최근에 이제 26,000대를 돌파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게 국내 중형 SUV 최초로 하이브리드를. 그렇지. 중형 SUV에 하이브리드를 접목을 시켰다는 거에 대한 되게 혁신적인 부분인데, 약간의 조금 에러가 있었던 게 뭐냐면 1.6 GDI 엔진을 놓고 이제 전기 모터를 넣다 보니까 쉬운 얘기로 1600cc급의 엔진으로 2톤이 넘는 중량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게 나왔는데,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우리나라 그 국내 기준점에 있어서 연비 자체가 15.8kg를 넘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실측을 해보니까 15.3kg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기아 측에서도 지금 어떠한 해법을 찾아야 되는지 많이 좀 고심한다고 그러더라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만약에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이 돼서 등록이 된다 하면 면제되는 혜택들이 많거든. 취등록세에서도 90만 원 정도, 이제 내가 알기로는 90만 원 정도 혜택을 받고, 차에 대해서도 그 세제 혜택을 좀 받아서 아마 한 100만 원 이상이 되는 돈을 세제 혜택을 받아. 그러면 한 200 얼마에 대한 그 혜택을 받고 그 차를 살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등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사전 예약한 그 고객들은 상당한 손해를 보는 거지. 네, 그렇군요. 근데 도대체 이해를 하고 하는 거냐? 다음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신형 소렌토 가격이 3천만 원이 넘죠? 그 1.6 하이브리드는 제가 이제 제외를 해놓고 2.2 엔진을 쓰는 경유 모델을 했었을 때 네 가지 트림으로 나누는데, 트렌디 모델,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모델, 노블레스, 그 다음에 시그니처 모델이 있는데, 트렌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개별 소비세 인하로 인해서 2,948만 원에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중형 SUV가 2천 후반.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정말 깡통차 트렌디 모델을 뽑았을 경우에는 셀토스 풀옵션보다도 아마 거의 한 300만 원 이상이 저렴하게
중대형 SUV를 살 수 있다라는 그게 답이 나오거든. 그러면은 이제 신형 소렌토 모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소렌토들 그 소렌토들의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의 이제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좋아. 되게 좋은 질문인데, 일단은 신차들이 발표가 되고 또 페이스리프트가 됐다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기존에 있었던 이제 그 차량들, 걔네들이 이제 가격 방어 자체가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하지. 아까 경쟁 모델이 산타페라고 하셨는데, 산타페는 이제 중고 시장에서는 또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중고차를 하시는 딜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소렌토 신차가 출시된과 동시에 산타페 DM, 산타페 TM, TM까지는 아직까지는 약간의 그 가격 방어를 하고 가는 모델인데, 산타페 DM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 방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누적이 돼서 지금 중고 매물 시장에 가보면 산타페 DM 모델은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추세야 지금. 그러면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그 전 모델과 경쟁차 중고차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거네요. 그럼 당연하지.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집안이 이제 5인 가족인데 5인 가족이 탈 만한 차가 되지 않을까요? 소렌토나 산타페나? 그렇지. 아무래도 다목적 SUV식으로 이제 나온 차량들이기 때문에 5인 기준 가정에 실질적으로 산타페 모델 나쁘지 않지. 집의 구성원의 구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인승은 채택을 할 수가 있고. 그 전 모델 이제 소렌토 같은 올류 소렌토. 예,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 신차 발표가 나왔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예상을 하죠? 만약에 소렌토 R이라든지 그런 거 뭐 2014년식 그 정도도 하게 되면 한 1,000만 원 초반대. 그 정도면 얼마든지 또 구매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소렌토나 산타페를 염두에 두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좀 저희처럼 다둥이 집안의 가장분들은 지금이 좀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타이밍에 그런 차들을 만약에 원하시는 소비자들은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그렇군요. 그게 바로 감가율을 이용하라는 거야. 항상 말씀하시던 그 그렇지. 감가율. 신형 소렌토가 이제 발매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소렌토와 산타페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 중고차 시장에서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봤는데 뭐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너가 정리 못하니? 종합해드리면, 제가 지금 소렌토 신형으로 이제 바뀐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을 여러분께 뭐 재원이 어떻고 이 모델이 어때서 이게 좋습니다, 이 트림에 이 지금 옵션을 넣으십시오,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지금 같은 이 경기에 이 타이밍에 감가율을 잘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중대형 SUV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져달라고. 예, 정리를 하자면 신차가 출고됨에 따라서 그렇지. 기존 모델과 경쟁 모델에 대한 감가율을 잘 이용을 하면 그렇지. 중고차, 내가 원했던 중고차를 이제 착한 가격,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오늘 저와 함께하는 시간 어떠셨나요? 별로 즐겁지는 않았어. 예, 오늘 특별 만담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부탁드려요.